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학년도 초등교원 임용경쟁시험을 합격하여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는 임찬양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용고시 준비의 전체적인 방향과 또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용고시 준비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임용고시는 양이 너무 많고 그 중에서 나오는 부분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출제가 되는 내용보다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완성해서 내가 100%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았고 외우지 않거나 보지 않았던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성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응시생은 없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어진 것, 또 나의 것만 성실히 하고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더 지혜롭게 모든 지식을 동원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용고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었는데요. 내가 외우지 못한 부분을 친구가 술술 외우거나 또는 친구의 점수가 나보다 더 높게 나왔을 때 굉장히 혼자 상실감에 빠져 있거나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것을 극복했고 지금 되돌아보면은 남들과 비교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이더라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는 스타일, 방향 또는 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모든 부분을 더 꼼꼼하게 보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 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또 내 신체적, 체력적으로도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체력 관리입니다. 사실 임용고시를 공부하다 보면 잠도 정말 많이 오게 되고요. 또 오랜 시간 공부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 또 밥 먹는 것, 또 비타민이나 에너지 드링크를 챙겨 먹는 응시생들도 있고요. 또 시간이 괜찮다면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을 해주는 것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MBTI가 ENTJ인데요. 그 중에서도 완전 100% 거의 J형 인간에 해당해서 계획 세우는 것에 대한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어색한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 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주변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임용고시는 어느 한 파트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인지를 가장 기억 잘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고 내가 더 필요한 부분은 더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메타인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부족한 점수는 더 보충해서 더 고득점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임용고시를 공부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남들과 비교하거나 또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꼭 맞는 방법은 아니고요. 남들은 한다고 해서 굳이 그 방법을 따라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제가 앞선 영상 또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도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임용고시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지낼 수 있는, 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단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단권화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수정하고 또 가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수, 또 시험을 2번 이상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1학기에 계약직 근무를 하면서 시험을 같이 준비하고요. 2학기에는 시험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임용고시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계약 근무를 하고 퇴근 이후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개인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이야기를 해서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시험을 2번, 3번 준비한다고 해서 시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인 재시험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험 뒤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난 뒤에는요, 보통 여행을 가거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거나 또 2차 시험을 위해서 체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녀왔고요. 또 집에서 푹 쉬면서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체력을 마련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 결과 또 답안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응시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험장을 나오자마자 정답을 확인해 보기도 했고요. 또 내가 혹시나 틀린 정답을 쓰진 않았을지 조금 불안한 마음에 시험 뒤에 있는 시간을 온전하게 보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임용고시 시험은요, 답안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쓴 답안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문제가 틀렸는지 또 다른 문제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안에 절대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 답안을 내가 어떻게 썼던지 간에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생각하시고 1차 시험 결과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2차 시험을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너무 그 결과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조금 더 자유시간, 여유로운 시간, 체력을 충전하는 시간에 더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면 1차 합격자들은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요. 2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 합격자 발표를 시간을 기다릴 때 너무나도 긴장되는 마음에 선뜻 합격자 발표 버튼을 누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합격자 발표가 그 누구보다 두렵고 긴장되는 순간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도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보내실 시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이 준비했던 것만큼 최선을 다한 것만큼 담담하게 결과를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더라도 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더 수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부디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좋은 기회, 좋은 경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단순히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임용고시가 초등교사를 뽑는 시험이지만요, 이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심층 면접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등장하기도 하니까요. 내가 현장에서 어떤 교직관을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함께 생각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요, 교사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또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또 더 특별한 경험을 주고 또 알맞은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른 선생님, 더 훌륭한 배움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지금까지 영상으로 남겼던 초등 임용고시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임용고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현장에서 수업을 풀어내는 것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수업을 구성하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적으로 지도를 하거나 나의 업무, 또 학부모, 주변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과정들도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용고시를 잘 보느냐, 잘 보지 못하느냐가 사실상 현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임용고시가 꼭 필요합니다. 임용고시에서 배우는 내용들,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내가 알게 되는 지식들이 현장에서도 분명히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임용고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이 직접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 내가 다양한 이론이나 모형에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공부했던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적용시켜서 아이들이 조금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그에 맞는 아이들의 특성이 모두 다 다르고 아이들의 수준, 아이들의 환경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랑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은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바뀐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는 교육,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분명히 힘드실 거고 또 힘드실 것입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피곤했고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학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선생님들이 들어갈 학교, 또 선생님들이 들어갈 자리도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똘망똘망한 눈으로 또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더 훌륭한 교사, 더 멋진 선생님이 된다는 마음으로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용기 낸 마음으로 이 임용고시의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노력하는 만큼 아이들의 성장, 경험, 기회가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하는 이 기간,
그리고 준비하는 양만큼 미래 아이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